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법원에 나와 있는데요. 뻥입니다. 여러분, 블루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합성한 겁니다. 법원이 나왔을 때는 법률 얘기를 하겠죠. 저는 변호사니까요. 오늘 주제는 재밌을 겁니다. 고가의 패딩. 이제 패딩을 입는 계절이 돌아왔군요. 몽클레어. 몽클레어 여러분 아십니까? 260만 원이 나더라고요. 이 패딩을 배송했는데 다른 집으로 잘못 간 겁니다. 근데 자기 패딩도 아니면서 입고 다녔대요. 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열받겠죠?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형사상으로 이 사람이 절도죄가 될까? 점유탈물 횡령죄가 될까? 이 부분은 잘못 설명하는 변호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드리고, 두 번째 민사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택배회사한테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 택배회사는 260만 원 몽클레어 패딩비를 전액 물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만 물어줘도 되는가? 이런 것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까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헌법 결정내가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우산을 들고 나왔을 때 이 사람 기소유예 된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한 결정내가 있는데 그것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를 볼까요? 기사는 한경의 법알못이라고 돼 있는데, 법알못, 법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럼 한번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60만 원이 나네요. 몽클레어 패딩이 역동으로 배달됐다고요? 택배기사님들 수고 굉장히 많으시죠. 코로나로 택배 많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분실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아내 선물로 훌륭하신 남편분이네요. 약 260만 원 상당 몽클레어 패딩 주문했다. 황당한 걸 당했다는 거예요. 택배기사가 집 앞에 배송 완료했다고 했는데 CCTV 동선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보니까 같은 옆동 호수에 배송. 택배기사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시겠죠? 옆동에 같은 호수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오배송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뻔뻔하게 택배 포장을 뜯어서 이미 여러 번 입었어요. 그래서 원 주인이 왜 입냐? 정품 박스와 보증서 버렸고 쉽게 너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 합니다. 다시 받으면 될 텐데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라 이미 옷을 입으면 선물할 수 없어서 사는 건 어떠냐? 네가 다시 사가라. PC 이를 거절했습니다. 260만 원 사기 힘들겠죠. 온라인 커뮤니티 잠을 구했는데 제가 이 변호사님 제가 나타내려고 한 건 아닌데 기사니까 나오네요. 절도죄에 해당할 듯 싶다. 여지를 남겨놨죠. 절도죄는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듯 싶네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정신적 손해 일부 인정. 특이하게 보시네요. 여기도 뭐 변호사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절도죄,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는데 좀 헷갈리게 쓰셨네요. 사안으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의 차이는 뭘까요? 이분들이 쓴 것처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의 차이는 불법 영등의사가 아니에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다 불법 영등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법 영등의사 좀 어렵네요. 불법 영등의사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불법 영등의사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영등,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위 같은 거 빌려 쓰잖아요. 잠깐 얘기 없이 빌려서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놨다면 불법 영등의사 없죠. 뭐 그 가위를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절도죄도 안 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썼냐고 해가지고. 자, 남의 집 앞에 배송됐으면은 형법상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맞습니다. 왜? 타인 점유. 그 원 주인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훔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으로 온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점유가 이탈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집 앞에 간 배송물 찾는 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집으로 와가지고 내가 뭐로 썼다, 아니면 뭐로 받았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전에 글 쓰신 분들은 실무를 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실무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랑 꼭 상담을 하십시오.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불법 영등의사가 있어야 되고 남의 것이라는 인식,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수로 배송된 거는 난 몰랐다. 그렇죠? 점유이탈물 횡령의사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로 받아는 거다. 이런 걸 잘 입증하시면 됩니다. 혐의 없으면 나오겠죠. 점유는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PC방에서 핸드폰 두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져가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인가요? 절도죄인가요? 이 경우 판례는 PC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이요. 왜냐면 PC방 관리자, 뭐 알바 직원이든 사장이든 그 물건을 관리하잖아요. 그 경우는 제3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 오는 날 공중화장실에서 우산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소에서 2012년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결정의 이유입니다. 요지가. 요약이라는 거죠. 피해자의 진술. 우산 소유자죠. 내가 화장실 소변 봤는데 세변대에 잠시 손 씻는 동안
거울 앞에 우산 놓아뒀던 거에 불과하다. 다시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청구인이 가져간 우산, 이 청구인은 절도를 했다고 된 피해자였겠죠. 나 왜 기소유예냐? 난 무죄다. 혐의 없으면 해달라. 이거죠. 청구인이 가져간 우산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 점유냐? 타인 점유가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남의 걸 빼앗아 오는 거니까 절도죄죠. 근데 그래서 청구인이 막 진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찰서 갈 때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가세요. 피해자가 우선 화장실에 두고 온 사실을 상기하고 바로 돌아온 점. 이거는 바로 돌아왔는데 없었다. 이거는 점유의 계속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침 비가 오는 날에 순간적 무력으로 우산을 짓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 순간적인 무력. 여러분 무력이 뭡니까? 이걸 갖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영대 의사를 말했죠. 우산 쓰고 갖다 놓다고. 그럼 갖다 놓겠다 해가지고 우산 쓰고 갖다 놨으면 죄는 안 되겠죠. 근데 자기가 영원히 소유하겠다. 순간적인 부력이 생겼다는 걸 본인이 자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인 진술에 의할 때는 타인 점유를 가져갔던 절대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재판관님도 그렇게 봤네요. 청구인에게 재물의 타인성을 전제로 한 절대 고의가 있었다. 블루스카리니까 이게 깨지겠네요. 순간적인 무력. 본인이 자백한 거죠. 마침 비 오는 날에 잠깐 쓰고 돌려줄 목적이었다고 그랬으면은 절도죄로 아예 기소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제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오네요. 이강국 재판장님. 헌법재판 소장하셨나요? 이분들의 반대 의견은 공중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해서 장소관리자가 배타적 지배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장소. 지하철 화장실이 이렇게 관리자가 배타적으로 지배. 아까 전에 말했죠. 점유. 타인 점유.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 인정된다. 지하철역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청구인 우산이 주인이 없는 걸 생각해서 들고 오겠다. 누가 두고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제가 말했던 불법 영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자 봐라.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주인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불법 영대 의사는 없다. 불법으로 내가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우산 가져갔을 때 타인 점유가 인정되나? 불법 영대 의사, 절도 고의. 두 가지라 했죠. 우산에 대한 불법 영대 의사는 우산을 영원히 가질 생각이었나? 절도의 고의, 남의 것이라는 걸 알면서 가져가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밝혀봐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수사민실 법률의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에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도 이렇게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으로 갈려요. 변호사랑 검사도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겠죠. 그거는 뭐 민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피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없이 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즘은 변호사 뭐 선임료도 많이 낮아졌고 저도 이제 봉사로 국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받으세요. 뭐 몇만 원 되더라도 상담을 꼭 받으시고 아픔이 병원 가듯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으셔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볼까요? 민사. 형사죠. 이거는 처벌하는 거. 민사에 대해서 택배 관련 쟁점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뭐 일단은 가져간 사람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과실로 가져가는 것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돌려줘라 이런 거 민사로 실권에 의해서 갖고 오라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택배회사에 관련해서 요즘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문 앞에 두고 간 거 없어지면 택배회사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택배회사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앞에 두고 가라 이런 거는 좀 위험해요. 가져가 버렸을 때 택배회사에 책임 묻기가 힘듭니다. 요즘 CCTV에 있어서 범인을 잡겠다고 하지만 그 범인이 또 소위 말하는 개털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 재산이 없으면요. 그리고 그걸 처벌해버렸으면 그 경우는 뭐 처벌은 시킬 수 있지만 민사상으로 돈 받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관리인 지배하에 꼭 얘기하십시오. 경비실에 맡기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경비 아저씨 업무는 택배물을 보관하는 업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직장으로 받으시거나 뭐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정하셔서 받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손해배상 얼마냐? 몽클레어가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되게 비싸다고 한 것 같은데. 몽클레어 200 몇십만 원이라고 했죠. 그런 거 뭐 택배회사에 하겠냐? 택배비 얼마 받는다고 그 260만 원을 다 배상합니까? 그런 경우 우리 약관에 따라가겠죠. 알았으면은 그 금액을 할 겁니다. 이거 공정위 택배 표준 약관 한번 보시죠. 택배가 분실될 경우에 운송계약입니다. 그럼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면은 그 운송물이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그거에 손해배상이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 어떻게 할까를 공정거래위원회죠. 제 동생이 있는데 택배 표준 약관. 표준 약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수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으로 해라. 볼까요? 택배업 표준 약관 해가지고 약관심사과에서 부서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최근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개정안 이렇게 전문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하겠다. 택배 파손 분실 시 서류 입수하면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라. 이런 얘기들인데 한번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이렇게 했네요. 택배라 하면 처음에는 목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법이 비슷합니다. 공정한 택배 거래에 위해서 용어 정의 택배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손해배상이잖아요. 자,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다음 갖고 설명해야 되는데 가액 기재하면은 손해배상할 때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다. 뭐가? 가액 적은게요. 가액 기재하지 않으면 22조 3항의 손해배상액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한다. 22조 3항을 보면 되겠네요. 자, 손해배상 나왔죠? 22조 3항입니다. 가액을 기재하면은 가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입증해야겠죠? 손해액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죠. 자기가 무슨 임의대로 엄청 비싸다고 금액을 부르면 안 되니까 법은 증거주의입니다. 영수증 같은 거 그러니까 보관해 두셔야죠.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기재 안 하죠. 이 경우 손해배상액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물건 같은 경우는 가액을 적고 그냥 막 배송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시효가 관련된 건데요. 우리 민사상 시효 있죠? 돈 빌려줘도 10년 동안 갚으라고 안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못합니다. 10년 지나서는. 상사는 5년이죠. 그런 걸 다 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특별소멸시효가 있죠. 고객한테 운송물 수령하는부터 14일 이내에 훼손한 사실을 고객이 사업자에게 통지 발송 안 하면은 여러분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받고 나서 14일 지났는데 그 다음에 뭐 받은 사람이 택배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 써가지고 깨거나 찢거나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4일 이내라고 이렇게 2주 정도 보통 뭐 백화점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걸 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가 멸시로 훼손됐다 너희들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약관상 그렇죠. 그리고 1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는 전부 멸실되는 경우는 수령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인도받을 걸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걸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째깍째깍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 오늘 정도라면 11월 2일 날 인도받을 예정이었는데 2020년 11월 2일이 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거죠. 분쟁 결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한결 보달모 변호사가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절도죄라고 좀 잘못 쓰신 것 같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물의 가장 큰 차이는 말 그대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거. 점유를 이탈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인의 점유도 없을 때 점유이탈물 횡령죄고 잘못 배송된 거는 타인 점유, 원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대신 PC방이나 이런 데로 손님이 놓고 간 거는 관리인의 점유 때문에 절도죄가 됩니다. 비온날 공조의사 가져간 사례도 좀 재밌었죠? 이런 경우는 불법 영대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잠깐 쓰고 놔두겠다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님들도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이것이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의 확실한 점유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요. 민사상 공정위 택배 표준 약관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가액을 쓰시면은 가액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지만 가액을 안 쓰면 50만 원 한도였고 약관이요. 그리고 문 앞에 두고 가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문 앞에 둬서 없어지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만나서 받으시고요. 자, 네, 오늘은 구독자님이 제보해주신 사연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랑 절도 좀 헷갈리시죠? 근데 저번에 모욕죄랑 명예훼손 설명해드린 것처럼 나름 쉽게 설명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틈틈이 하다 보니까요. 구독자님들 수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수가 너무 없으면 저도 이 채널을 지속하는 게 힘이 듭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보다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택배 잘못 받으시면 꼭 원주인한테 돌려주시고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도 코로나 때 힘드시지만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